자, 14번입니다. 순서대로 나오는 이제 문제가 있죠. 강감찬 하면 누구냐면, 강감찬은, 자, 거란의 3차 침입 대용이 되겠습니다. 3차 침입 대용. 강감찬은 귀주대첩이라고 하죠. 아시는 분들 많죠. 강감찬과 있고 또 부사령관으로 강민첨이라고 있습니다. 강감찬, 강민첨. 자, 이 거란의 장수 이름이 뭘까요? 배를 압축했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럼 쉽죠. 소배압입니다. 소배압. 자, 그래서 강귀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차 침입 때는 뭐냐? 양규 장군이 흥화진에서 거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때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란군을 물리치는 게 바로 흥화진에서 자, 양규 장군입니다. 양규.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2차 때는 요거. 2차 때는 이거고요. 그다음에 3차 때는 뭐라고요? 강감찬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구칠은 바로 동북 구성을 쌓는데 이거 누구냐? 바로 윤관 장군이 윤관 장군. 그 전에 뭐 했어요? 별무반을 구성했죠. 그렇죠? 자, 육성을 새로 쌓죠. 그러니까 동북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 칠제 이런 것도 예종 때입니다. 예종 때. 그다음에 이제 인종 때 이묘김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이묘김. 이는 이자겸의 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진한테 사대하게 되죠. 그거를 못마땅하게 하긴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해서 여진을 물리치자고 합니다. 금나라를 무찌르라고. 여진이 세운 나라 금나라거든요. 여기 이제 실패하게 되죠. 누가? 김부식이 진압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묘김을 순서대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2차 침입. 1차 침입도 있는데 1차 침입 때는 손을 잡죠. 소선영이라는 거란 장수랑 손을 잡아 누굴까요? 서희. 그렇죠. 서희가 강동 육지를 획득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없죠. 하여튼 2차 침입 때는 나가 먼저죠.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 구성을 쌓는 윤관 장군. 여진까지 있었고요. 여진에 이제 여진 세운 금나라에 사대하면서 굴욕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은 이제 문벌국사의 모순이 드러난 거죠. 드러났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왕실과 혼인하면서 왕이 되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이자겸. 그러다가 이제 진압을 당하고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다번이 되겠죠. 다번 묘청이 서경천도 하자 이거죠. 처음에는 허락을 맡았지만 그 다음에 뭐 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김부식 등이 이제 반대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게 바로 서경천도 운동이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이것만 그냥 문제 푸는 정도가 아니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점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거죠. 자, 5번 가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최대 규모의 불상. 그렇죠. 최대 규모의 불상 언제 나오냐면 고려시대 때 나옵니다. 즉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잖아요. 자신감의 상징으로 이제 고려시대 때 나오는데 이 네 가지를 기억해둬야 됩니다. 관은 바로 이거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게 됩니다. 얼굴이 크죠. 그렇죠. 균형이 조금 상실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8마의 타이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불상이 바로 고려시대 때 광종 때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광종. 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다음에 안동에 가면 이천동 석불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천동 석불.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파주 영미리에 있는 이불 석불이에요. 두 분의 부처님을 이제 모신 이게 바로 이것도 대형 석불이 되는 거죠. 또 하남 하사창동 철조 철불이 있어요. 철불. 석가열의 좌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남 하사창동에 있다. 이렇게 다 대형 석불, 대형 철불이 있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겁니다. 고려시대 거. 자, 은진미락이라고 불렸다. 은진. 논산에 있는데 은진미락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여기 바로 고려시대 그런 거를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백제 이제 뭐요? 마열의 삼전사 서산 마열의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뭐 그런 거고요. 이제 배동석불 뭐 이런 건 신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침입에 대한 어느 나라 침입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거란을 토벌한다. 그렇죠. 거란을 토벌 여진이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강동성으로 향했다. 이 강동성으로 향한 거 이걸 보고 이제 말을 만들 수 있어요. 또 김취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동성의 형은 동진국이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장수는 김취래 장군입니다. 이걸 이제 강동성의 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신으로 왔던 저고여가 피살당하면서 자, 고려 고종 때 최후 집권기 때 이제 몽골이 침입해 와서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살이 나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몽골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요 가는 몽골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일이 풀리게 되는 거죠. 자, 뭐 포선만노 얘기 나오는데, 포선만노가 세운 나라가 이제 동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협조해가지고 얘네들이 거란을 물리치게 됩니다. 특히 몽골 애들은 얘네들이죠. 압진, 뭐 찰나 이런 애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물리쳐준 대가를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사신도 보냈는데 이 저고요를 보내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저고요를 죽였단 말이죠. 우리가. 자,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고려가 죽인 게 확실하다고 본 몽골이 침입해 오는 게 바로 이제 몽골 침략이고,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강화할 것처럼 하다가 어디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말하 40여 년간 이어지는 이제 뭐야, 강화도 천도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자, 여기 바로 뭐요? 박서라는 장군이죠. 박서라는 장군이 1차 침입 때 귀주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화하고 물러나죠. 그리고 이제 2차 침입 때는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자,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살리타인데, 이때 이 살리타를 죽이는 승려 출신 장군이 있어요. 누굴까요? 김윤후입니다. 어디에서? 에버랜드 지금 어디 있어요? 용인에 있죠. 용인 근처에 있는 게 바로 처인성에서 부곡 구민들과 같이 김윤호가 화살을 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누구를? 살리타를. 그래서 2차 때는 이제 별 소득 없이 얘네들이 물러가게 돼요. 물론 이제 초조 대장경, 교장 등이 소실되게 되지만 많은 문물이 이제 훼손되긴 하지만은 2차 침입 때는 살리타를 사살했다는 큰 전과가 있었다는 거죠. 강화도로 더 옮긴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인철소, 충주의 다인철소 주민들이 이제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 대장도가 만들어서 이제 8만 대장경을 이제 조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 맞는 거고요. 진포, 뭐 관음포, 그다음에 황산, 홍산 이런 대첩은 뭐냐면 왜구를 물리치는 거예요. 왜구. 요거는 이제 따로 해야 됩니다. 우회 홍진 황간이 해가지고 우왕 때 왜구 물리치는 황산, 홍산, 황산, 그다음에 진포, 그다음에 관음포 대첩까지 왜구를 물리치는 거고, 요거는 지금 몽골을 얘기하고 있다. 그죠? 자, 17번입니다. 17번까지 하고 좀 쉴까요? 자, 17번 봅시다. 자, 가정치기구래. 가정치기구. 태종, 조선 태종, 세종의 아버지죠. 이렇게 도승지, 좌우승지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총 6명의 승지가 있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호, 예병, 현공, 즉 이조, 호조 등을 이제 각기 맡는 거예요. 각기 맡아가지고 왕명을 출납하는 기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왕명 출납기가 뭘까요?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고려시대 때 승선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승정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기관이 바로 승정원이다. 육정승관사 뭐냐면요, 육조 직계제, 직접 보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의 권한은 약화됩니다. 승이 바로 이 승정원이에요. 또 사관원을 독립시켜가지고 왕의 잘못을 가라는 거에서 대신들의 잘못까지 가나게 했다는 거죠. 또 이건 이제 엄청난 거죠. 사병협회 해가지고 더 이상 반란을 못 일으키게 아예 처음부터 이제 차단하는 게 바로 사병협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명 출납을 담당한 기관 뭐라고요? 승정원. 그렇죠.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